자, 이번 영상은요, 부동산 정책론 기출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정책론은 두 강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주로 토지 정책 위주로 좀 다룰 거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기출문제 정책론 풀이 두 번째, 해꺾기 두 번째, 주택 정책하고 조세 정책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4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4문제 부동산 정책 빠른 속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론은 막 그렇게 못 풀 만큼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따라오셔도 됩니다. 지금 편안하신가요? 좀 더 편안하게 따라오셔도 되는 그런 파트들입니다. 출발할게요. 1번 좀 특이한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 정책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옛날에는 시행되고 있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우리 총 몇 개가 시행되고 있지 않냐면 공, 개, 택, 초토 하시고 공개택 초토를 주관식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안지세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권 양도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TDR이라고 합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입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토지란 말을 씁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 토초세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종합 토지세, 종합 부동산세는 시행되고 있는데 종합 토지세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공개택 초토, 빈 개인 택시가 초토화되고 한 대도 없어요. 공개택 초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개택 초토 찾았어요. 그 다음에 공개택 초토 또 찾았어요. 공개택 초토 또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개택 초토 이렇게는 시행되고 있지 않고 전매 제한 시행되고 있고요. 종합 부동산세, 종토세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종합 부동산세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되고 있고요. 부동산 실명제 시행되고 있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X를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분입합 못하고 O를 답으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X는 기역, 디귿, 이역. 정답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O를 답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답으로 체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답은 몇 번으로 결판? 2번으로 결판. 근데 조금 설명드려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요 대표적인 보유세예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얘는요 국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얘는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징수 방식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할 수가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통징수 신고납부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정리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요 항상 30일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2006년도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2000 몇 년? 6년도에 재건축 부담금도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도 2006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는요, 그러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뭐로부터? 계약 체결일. 잔금 지급이 아닙니다. 이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한번 더 들어갑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그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그게 거래 신고 제도고 당연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이거는 1995년도 김영삼 정권에서 시행된 제도고요. 법률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기법 아닙니다.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실명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1995년도에 시행된 제도고요.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토허가는요. 요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래신고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를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 바로 토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이 토허가는요. 직간이 중에서 이용규제에 속합니다. 이용규제. 그래서 왜 우리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직간이 중에서 대표적인 이용규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토허가는요. 거래신고법률,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 급격히 상승, 거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실시하는 것이고 토지 이용규제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은요.
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투기, 집가 상승 우려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지정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 뭘 묻든지 간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공개택 초토를 찾으셔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걸 찾아라 그러면 개가 답이고요. 시행되고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개를 찾아서 빼면 됩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개택 초토를 주관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연도의 목을 매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요거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요거 31회에 나왔던 문제인데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틀렸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뭐가 하냐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내고 지랄이야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빼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공인중개사 제도는요 1983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제1회 중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신고 제도는 2006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도 2006년도입니다. 두 개는요. 부동산 실명제는 김영삼 정권 1995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자산유동화 제도는 IMF 직후인 1998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없지만 혹시 개발부담금 제도가 나옵니다. 개발부담금. 그러면 요거랑 뭐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건축 부담금을 구분하셔야 되겠죠.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이라 그랬죠. 개발 부담금은 199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면 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니은, 디귿, 기역, 리을인데 여기서 제가 판산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자 보실게요. 공인중개사제도 1번 1983년, 개발 부담금 2번 1990년, 부동산 실명제 3번 95년, IMF 97년도 터지고 부동산 쪽에서 팔자 자산유동화 제도 1998년, 가장 최근 5번째가 재건축 부담금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특히 개발을 해야지 그 다음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 먼저, 재건축 부담금이 나중까지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개발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 해봐야 꼴랑 2개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 먼저 시행됐습니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방법이 없어. 욕을 하면 안 돼.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팔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목마르잖아요.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을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나오는데 개발 부담금이 1990년 먼저,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 그로부터 16년 뒤인 훨씬 나중에 자매품으로 재건축 부담금도 2006년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2006년이다.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서 1983년 그러면 공인중개사제도, 1990년 그러면 개발부담금제도, 1995년 그러면 부동산 실명제, 1998년 그러면 자산유동화, 2006년 하는 순간 재건축 부담금과 부동산 거래 신고제 또는 실거래가 신고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도만 띄워도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하세요.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3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 원인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시장 실패 원인은 여기 와서 보겠습니다. 일단 불완전 경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 경쟁 원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기억합시다. 판매자, 구매자 소수고요. 판매되는 물건이 이질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절대로 완전 경쟁에서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즉 판매자, 구매자 무수히 많은 다수거나 판매되는 상품이 동질적일 때는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소수 이질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외부 효과, 요놈은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모두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만 떠 있으면 시장 실패해요. 그게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재하고 무임승차 문제도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조심하셔야 될 건 민간재가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민간재 아니고 공공재. 그리고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절대로 정보가 대칭적일 때 시장이 실패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 공부하는 방법은요, 완전 경쟁 다수 동질 아니고 불완전 경쟁 소수 이질. 외부 효과는 외부 효과만 떠 있으면 무조건 시장 실패.
민간재 아니고 공공재와 무임승차. 그리고 정보의 대칭 아니고 비대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재가 어떤 재화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소비를 할 때 비경합성이 있고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자를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공재가 무임승차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재 시장에 맡기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소생산이 됩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이 과소생산이라는 표현도 쓰고 과대생산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초초요약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공재도 과소생산이고요, 정의 외부 효과도 과소생산이에요. 둘 다. 그러면 어디만 과대생산이냐면 부의 외부 효과만 과대생산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는 과대생산이고요, 나머지는 싹 다 과소생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시장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것을 찾으러 갑시다. 시장 실패는 공공재, 대표적인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불완전 경쟁 너무 좋아요. 정보 비대칭 좋습니다. 외부 효과는요, 정의 외부 효과든 부의 외부 효과든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럼 재화가 동질하면 시장이 실패하잖아요. 재화가 이질적이다. 하나 더 해볼까요? 판매자, 구매자가 소수다. 요것이 무슨 시장이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그때 시장이 실패합니다. 재화가 동질적이고 다수인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시장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혹시 몰라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것도 하나 기억을 할게요. 자,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잘 못해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잘 못하면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부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면 우리는 네 글자로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부르고요, 정부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하면 정부 실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꿔서 넣으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나왔다니까. 정책적 개입이 자원 배분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상황을 시장 실패를 한다. X가 되겠죠. 정책이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슨 실패? 정부 실패고, 시장이 자원 배분 못하는 것은 시장 실패다. 물론 우리는 시장 실패 원인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완전 경쟁, 소수하고 이질입니다. 네. 외부 효과 둘 다,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 이 네 가지가 시장 실패 원인이니까 시장 실패 원인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갈게요. 해설 끝판왕이니까 해설 잘 나와 있습니다. 4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잠깐 우리 이론 정리 좀 하고 갈까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는 직간이가 있습니다. 직간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가 있는데, 이용 규제에서 세 가지 공부하기로 했어요.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 주로 제로 끝나는 애들은 다 이용 규제입니다. 근데 제로 끝났는데 이용 규제가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직접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 5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조세, 세금을 통한 정책은 무조건 간접, 보조금 부담금 무조건 간접, 금융정책 LTV DTI, 행정지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5가지를 공시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표계 표계공, 그래요. 표계 표계공 전부 다 간접 개입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은 딱 2개만 기억하기로 했어요. 우리 개발 부담금이 있었고 재건축 부담금이 있습니다. 둘 다 간접 개입입니다. 개발 부담금은 1990년에 시행이 됐고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있고요.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조금, 보조금은 무조건 간접이고요. LTV, DTI, DSR과 같은 담보대출 규제, 이 전부 다 담보대출 규제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싹 다 간접 개입입니다. 그 외에 토지은행, 공영개발, 수용 선매 초과 매수, 도시개발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정책,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다 직접 개입이 됩니다. 요때 말 나온 김에 토지 비축 제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땅을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즉 비축하고 있다가 팔거나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비축하는 이유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급 조절,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LH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로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입니다. 토지비축제도의 장점 3가지, 그러면 계획, 환수, 값싸기라는 장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매입비, 관리, 투기라는 단점이 있어요. 관리라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정책 8개 있거든요. 이건 지금 공부합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영국행 중요하죠. 통장 분기별로 갑니다. 영국행 비행기를 통장님이 타는데 분기별로 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저소득의 50년이요. 그러면 영구임대. 저소득 서민의 30년이요. 그러면 국민임대. 젊은 층 그러니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 그러면 행복입니다. 이 사람들 다 나오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까지 뜨면서 사회 취약계층 그러면 통합입니다. 전세계약 방식 그러면 장기전세예요.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 분양 전환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면 기준주택 매입이고요. 기준주택을 임차에 와서 전대하는 것이 기준주택 전세입니다. 그래서 장기도 전세가 있고요. 기존 주택도 전세가 있는데 그냥 전세계약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장기전세고요. 기존 주택을 임차에 와서 전대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대는 여기서만 나와요. 전대라는 표현이 뜨면 장기전세, 기존주택 전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세계약 방식이 장기전세, 임차에 와서 전대하는 것이 기존주택 전세 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3가지, 집간이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허가제는 집간이 중에서 이용규제고요. 조세, 세금은 무조건 간접입니다. 보조금, 부담금 무조건 간접이에요. 금융행정,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같은 행정적인 정보 지원 무조건 간접입니다. 그걸 제외한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 선매, 초과매수, 도시개발,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정책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거. 제로 끝났지만 이용 규제가 아니고 직접 개입인 건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와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부동산 투기 저소득층 주거 문제. 부동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요, 얘 때문에 개입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소득층 때문에. 저소득층 때문에 개입하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때는요,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가보다 낮게 규제해야 된다 기억하시고, 높게 규제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요거까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정리하시고. 2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 많이 나오죠, 그죠? 시장 실패의 원인 맞는지 봅시다. 공공재 맞고요, 외부 효과 맞고요, 정보의 비대칭 맞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혹시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물었을 때는 불완전 경쟁일 때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판매자 구매자 소수고요, 판매되는 물건 이질적일 때. 맞아요? 그리고 무임승차 문제도 시장을 실패시킵니다. 무임승차는 누구와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공공재. 이 공공재 요놈이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은 불완전 경쟁에 외부 효과 둘 다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 비축제도 직접 개입인데요. 토지 은행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목적이 딱 2가지입니다. 공익사업용지 원활한 공급 요거 하나랑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요거 대표적인 직접 개입이에요. 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땅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직접 개입이다. 자, 토지 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이라고 했는데, 직접 개입 수단에 토지 수용까지는 좋았어요. 토지 수용까지는 좋았었는데 여기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 세금하고요, LTV, 금융정책하고요, 부담금 요 3가지는요 대표적인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수용만 직접이고요, 세금,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LTV, 물론 총부채 상환 비율 DTI나 DSR도 마찬가지고요. 부담금은 싹 다 간접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걸 찾아야 될 때 답은 4번입니다. 직간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번에는 분양가 규제입니다. 여러분들 분양가 규제도 공급을 축소시킵니다. 공급 축소가 뭐예요? 공급 감소죠. 그럼 지금부터 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들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도 공급 감소. 임대료 규제. 지금 보고 계시는 분양가 규제도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 축소. 그리고 후분양도 공급 감소예요. 후분양도. 그리고 양도세가 중과세돼도 공급이 감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들은 공급이 감소되고요. 혹시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예, 좋습니다. 보조선 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보조하고 3분양 정도만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입니다. 선 분양.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기로 했어요? 보조, 선 이렇게. 우리 초초요약 듣고 오시는 거 맞지? 기출만 들으시면 좀 그래. 초초요약 듣고 오셔요. 안 들어? 들어. 화낸 거 아니에요. 오늘 말투가 좀 그래요. 보조선 증가를 외쳐주시는 겁니다. 보조선 증가, 보조선 증가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보조선 증가, 보조선 증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감소, 다 축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과는 관계 없었지만 5번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보조선 증가, 나머지는 다 감소. 5번은 그냥 하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금융규제. 일단은 금융규제는요 간접 개입이거든요. 간접 개입인데 담보인정 비율을 LTV라 그래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DTI라고 하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D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기억하지 마시고 영어로 기억하세요. LTV, DTI, DSR. 담보인정 비율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융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직접 간접 물었을 때는 간접이고요. 예시를 얘기해봐 금융규제를 그러면 LTV, DTI, DSR 같은 이것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담보대출 규제라 그래요. 담보대출 규제는 싹 다 금융규제고 간접 개입이다. 아주 쉬웠던 문제였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 좋습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너무 쉽죠 여러분들. 자, 부담금, 보조금은요 직접 개입이다. 부담금과 보조금은 대표적인 간접 개입이고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참고로 부담금 해봐야 우리는 딱 2개 부담금만 공부합니다. 개발 부담금이 있고요. 재건축 부담금이 있습니다. 둘 다 간접 개입인데 개발 부담금은 1990년 시행,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도 시행. 개발 부담금은 법률 이름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 들어가 있고요. 재건축 부담금은 법률 이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다른 것들은 보시면 되고 시장 실패를 정부가 개입해서 보완해주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개발 제한 구역은 어디다 지정을 하냐면 세곡동, 내곡동 같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무질서 확산 방지, 그러니까 무질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대표적인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입니다. 자, 공공토지비축제도, 이걸 토지은행제도라고도 하는데 직접 개입이고요. 2가지 목적입니다. 토지비축제도는요. 공익사업용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번은 됐고요. 정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7번으로 갑니다. 자,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시행되고 있는 걸 고르지 마시고요.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공, 개, 택, 초, 토를 찾아서 빼시면 돼요. 공개, 택, 초, 토를 찾아서 빼시면 됩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요. 토지 초과 이득세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제와 용도지역제는 시행되고 있는 건데 있는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기역 디귿이 되고요. 이것도 문제 한 글자만 딱 바꾸는 겁니다.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답은 2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시행되고 있는 거,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 뭐든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걸 찾아서 개를 찾아라 하는 경우도 있고 개를 빼서 답으로 찾는 경우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개택 초토, 공개택 초토 알고 계셔야 합니다. 8번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일단 용도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도간농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물은 건 아니고요.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 이거는 이제 주상공록을 묻는 겁니다. 주상공록 도시지역에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서 해보셨던 분들은 절대로 안 틀리겠죠. 도시지역엔 주상공록 그래서 여기서는 리을만 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주상공록이 아닙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난이도 최하짜리 문제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참고로 주상공록 중에서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누구밖에 없냐면 준주거와 준공업이 유의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준으로 출발했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밖에 없다. 여기서는 도시지역을 물었기 때문에 주상공록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9번으로 갑니다. 현행법 제도상 투기 억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행입니다.
현행은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토지초과 이득세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 개, 택, 초토를 답으로 쳐주시면 되겠네. 그 중에서 토지초과 이득세, 요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현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0번, 32회 때 이게 두 문제나 나왔어요. 갑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수준이 아닌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주거급여 제도는 임대료 보조 제도예요. 시행되고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2006년도에 도입이 됐다 그랬습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은 8개 있습니다. 영국행, 통잔, 분기이기, 얘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해드릴게요. 최저소득 50년 영국, 저소득 서민 30년 국민, 젊으면 행복, 취약계층 통합, 전세계약 방식 장기 전세, 일정 기간 임대료 분양 전환할 목적 분양 전환,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건 기준주택 매입, 기준주택을 임차해 와서 전대하는 것은 기준주택 전세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요 2009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급, 청약부금이 합쳐져서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TDR 찾아야 되겠죠? 공개택초토, 둘 다 공개택초토 문제입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좋습니다. 1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시행 중, 시행 중인 걸 얘기해 봐라 그랬는데 답부터 찾고 갈게요. 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택지가 있는데 요거 소유 상한을 규제하는 정책이 있대요. 그러면 이걸 택지 소유 상한제 붙이면 되거든요. 이 공개택 쇼토잖아. 공환지세,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 토지세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 시행 중인 걸 찾으려고 했는데 2번은 택지 소유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 구역 실시하고 있고요. 토지 비축 제도, 여러분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LH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게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요거 목적이요. 공공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 때문에 시행되고 있고요. 용도지역제, 이 용도지역은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지역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게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국장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예, 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고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그런데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근거법률이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근거하는 법률이다. 근거 법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12번으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개발 이익의 정의는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잘 들어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고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만. 정상지가 상승분, 토지가액 증가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물가상승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입니다. 네 글자, 세 글자. 그리고 사업이윤 증가분이 아닙니다. 토지가액 증가분입니다. 1번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물가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 사업이윤 증가분 아니고 토지가액 증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이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자, 종합계획이면서요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뭡니까? 그럼 도시군 무슨 계획?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에 대한 계획으로서 토지 이용, 안전, 교통, 경관, 문화 등에 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장기적인 발전 방향, 종합 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 그러면 이거는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개발 손실 보상 제도는요. 토지 이용 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라고 해야 됩니다. 손실보상제.
4번. 너무 쉽네.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직리 하시면 돼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틀린 부분이 두 개인데,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 중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만, 재개발 사업은 탈락.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이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틀린 게 두 개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정비 사업 중 only 재건축 사업이고요. 어떤 법에서 시행되고 있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조합 지식리만으로도 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세 가지 얘기해봐 그랬을 때와, 그 다음에 부동산 증권에는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이 있는데 지분증권 세 가지 얘기해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종류 세 가지 얘기해봐,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요소, 그러면 수거면 하시면 됩니다. 점포수, 점포의 거리, 점포 면적. 지분증권은 신조리 하시면 됩니다.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주택조합은 지직리 하시면 됩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그 수거면에 가면 신조리도 있고 지직리도 있어요. 허프의 확률명에서 확률을 결정하는 건 점포수, 점포의 거리, 점포 면적이고요. 지분증권은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고요.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입니다. 수거면에 가면 신조리와 지직리 써. 수거면에 가면 신조리와 지식리 써,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30여 대가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13번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중 직접 개입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습니다. 일단 잠깐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총 몇 개?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죠? 직관인데 다행히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용규제 세 가지를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개발 허가제는 잘 안 나오고 무조건 요거 두 개 비교, 직접과 간접 비교인데 간접이 5개 있었잖아요.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 행정입니다. 금융은 시험에 나올 때 담보대출 기준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죠. LTV, DTI, DSR까지를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으면 바로 대답해. 공공토지비축은 직접입니다. 취득세, 세금은 무조건 간접이에요. 종합부동산세, 새로 끝나면 무조건 간접이라니까. 수용은 직접 개입입니다. 부담금은 예외 없이 간접으로 갑니다. 공영개발은 직접 개입입니다. 공공임대 8개가 있는데 이것도 직접입니다. 대부비율, LTV는 담보대출 규제라서 간접입니다. 직접 개입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4개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문제 푸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은 공부 어지간히 안 한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 14번 문제. 다음은 부동산 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이거 아까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금융규제는 일단은 간접이고요. 어떤 거 있다 그랬냐면 영어로 기억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LTV, DTI, DSR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융규제라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끝. 15번 문제로 갈게요. 15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까요? 토지은행 직접이요, DTI 간접이요, 부담금은 간접이요, 공영개발 직접이요, 세금은 간접이요, 공공투자는 직접이요. 직접 개입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기억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 니은이랑 비읍이랑 해서 기역, 니은, 비읍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혹시 간접을 찾으라고 했다면 디귿, 리을, 미음 3개가 되겠죠. 오늘 간접이라고 크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개입만 물었지만 간접 개입도 구분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꼭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16번으로 갑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개입에 관한 설명을 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너무 쉽죠. 개발 부담금 부과제도는 직접 개입이다. 이거 간접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 오케이. 답은 1번이고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것은 잘 사는 사람, 고소득층들에게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지고요, 못 사는 사람들한테 배분하는 조세 정책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정책들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한대요. 규제할 때는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소됩니다. 보조성 말고는요, 공급이 감소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 찾습니다.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상황을 그렇습니다.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원인은 4개쯤 돼요. 불안전 경쟁, 소수 이질, 외부 효과 둘 다,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 이런 것들이 시장을 실패시킨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용제도. 자, 수용을 했을 때 장단점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용했을 때 장점, 그러면 매입비가 들어가고요. 장점부터 해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상당히 계획적이고요. 상당히 계획적이고,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정부가 공급하는 거니까 값싸게 공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계획 환수 값싸게는 장점, 치명적인 단점이 3가지 있습니다. 매입비 부담과, 그 다음에 민원 발생과, 세 번째 투기 발생의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 수용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요, 매입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요. 충분한 보상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 2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용 제도의 단점은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 이 갈등, 요게 이제 민원 발생의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민원이에요. 민원입니다. 민원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1번. 부담금은 대표적인 간접 개입이요.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7번 문제입니다. 토지 비축 제도,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요거 이제 제가 필요한 단어들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은행 제도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이고 2가지 목적이 필요합니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 1번하고 3번. 그리고 5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LH를 통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지자체는 안 됩니다. LH 해야 되고요. 관리 효율성이 기대된다. 여러분들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은요, 계획, 아까 수용하고 비슷합니다. 환수, 값싸게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값싸게, 치명적인 단점이 매입비, 관리 투기예요. 이거는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리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효율성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 오랫동안 비축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잘 안 된다. 관리는 효율성이 떨어져. 단점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장점은 계획 환수 값싸게라는 장점, 수용제도와 똑같은데, 토지은행 제도에만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관리는 잘 안 된다. 그래서 5번을 바꾸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토지비축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틀린 걸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18번 문제로 가볼까요?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다 이딴 식이에요. 문제가. 자, 직접 개입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답만 좀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고 수용제도는 직접 개입이 맞는데 금융지원과 보조금 지급은 간접 개입이라 그랬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개발권 양도 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제도는요, 개발 이익 환수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발 이익 환수 또는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해야 됩니다. 선매는요, 맞습니다. 예, 선매는요,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는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랬죠. 옳은 걸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미개발 토지를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을 갖추었을 때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는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특히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이냐면 환지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옛날에는 200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환지 사업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토지 구획 정리하고 기반 시설 갖춘 다음에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것은 적성평가 제도가 아니고 환지 사업이고요. 지금 5번에 있는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이게 이제 토지 적성평가 제도예요. 토지 적성평가 제도는 뭘 봐야 되냐면 토입화라고 해서 토양 보고요, 입지 보고요, 활용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개발과 보전에 경합이 붙었을 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는 토지 적성평가 제도고요. 5번처럼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나오려 그러면요,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를 우려가 있을 때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는 거고요. 개발과 보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는요, 토지 적성평가 제도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조금 어려웠죠. 28회 때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답은 3번. 17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공공재나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근거가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을 실패시켜 버리거든요. 시장 실패. 그래서 기억은 맞는 편입니다. 두 번째, 자, 부의 배비 효과는요, 사적 비용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에요. 사회적 비용이 크다 또는 여기에 증가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정예배비 효과는 사적 비용이 크지만 부예배비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조세 정책이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용도지역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4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도, 관농자, 도, 관농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시지역 안에는요,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전일준 할 수 있는 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만 전일준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은 빼고는 다 맞네, 그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정책론 수업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20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외부 효과는 일단 무조건 제3자입니다. 제3자.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행동이고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습니다.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 당연히 부의 배비 효과가 될 거고요. 부의 배비 효과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4번하고 5번 한번 묶어주실래요?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정부가 부담금 부과했다, 규제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둘 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거든요. 주택 가격이 상승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이유가 달라요.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했을 때 가격이 상승되는 이유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정의 외부 효과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수요가 증가되려 그러면 주택의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돼야 되냐면 좌측이 아니라 우측 이동합니다. 수요까지는 포지션을 잘 잡았는데 수요가 증가돼야 되기 때문에 우측 이동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외부 효과가 존재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 증가 때문, 부의 외부 효과가 규제되었을 때 가격이 상승되는 이유는 공급 감소 때문입니다. 둘 다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이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21번 문제 들어가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너무 쉽게 나왔죠. 먼저 1번은 외부 효과는 제3자, 그런 당사자 아닙니다. 의도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도 받지도 않는, 여기 이제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맞는 표현이고, 정의 외부 효과는 님비, 정의 외부 효과가 님비가 아니라 부의 외부 효과가 님비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죠.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용도지역 지구제를 통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특히 이 부의 외부 효과 요놈, 부의 외부 효과 요놈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셔도 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된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커지고요.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 발생, 사회적 비용 증가까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답은 2번입니다. 핀피는 정의 외부 효과, 님비가 부의 외부 효과 기억하셔야 되겠죠. 22번. 용도지역 지구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됐고, 2번 용도지역 지구제 요놈이 토지 이용 규제 요놈이 대표적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지구 단위 계획은요, 미관 개선, 미관 개선이 꼭 나와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부에 대해서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거다라는 말이 나와주면 더 좋아요. 4번 용도지역 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지가 상승, 지가 하락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개발이 많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면 지가 상승, 개발이 제한되면 지가 하락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5번은 뭐가 틀렸냐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중에서 이게 틀린 말이에요. 도시 지역 안에는 주상공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상공록.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지역 중은 맞는데, 용도 지역 중은 맞는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도시 지역 중에서 하면 틀리는 겁니다. 도시 지역 안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없고요. 주상공록이 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23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했고,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게요. 정부가 LH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이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매각하거나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국장이 공시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도 표준주택도 공동주택도 다 국장이 공시합니다.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것들은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TDR은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간이 중에서 이용 규제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이다. 요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맞죠? 지역지구제 요놈이 아까도 소개드렸습니다만 부예배 비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지구단위계획은 일부란 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용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하고 특히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아닙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에 대해서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내용이 되겠죠.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고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24번까지 풀고 다음 영상에서 주택정책을 풀 거예요. 용도지역 지구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1번. 토지용에 수반되는, 그렇지, 방금 했었죠. 지역지구제 요놈이 부예배 비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단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호한이라는 말이 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중심이라는 말이 떴어요. 그럴 때는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정리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양호한데 단독주택은 1종 전용, 양호한데 공동주택은 2종 전용, 편리한데 저층주택은 1종 일반, 편리 중층 2종 일반, 편리 중고층 3종 일반,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된 게 준주거,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설명, 답은 2번이 되고요.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게 용도지역 지구제고요. 4번 조심하셔야 되겠다. 용도지구는요,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됩니다. 지역 중복 안 돼. 지구 중복 얼마든지 쌉 가능. 지역이 중복이 안 되지 지구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 용도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도간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 도시지역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틀린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정책 기출문제, 좀 긴 호흡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주택정책부터는요, 정책론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론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주택정책과 조세정책을 한 번에 처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주택정책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